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에 인사드립니다.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오늘 하루 좀 잘 보내셨을까요? 간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는 좀 빨간불을 켰지만 장 마감을 앞두고 좀 파란불 켜내면서 낙폭을 좀 키워가는 모습들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미디어 콘텐츠 섹터는 여전히 상승세에 강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모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 중에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월요일에 상한가를 찍으면서 또 이번 주 신고가 바통 가장 먼저 이어받는 모습 보였는데요. 역시 이모학 전문가님 신고가의 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 코퍼레이션도 이번 주 신고가 바톤을 또 이어받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매수한 지 3일 만에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3일 만에 위너 11 종목들 합산 수익률을 90% 가져가고 있는데요. 또한 위너 11 2차 전지 특집으로 저희가 공개됐던 종목들도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2차 전지 특집 종목들 수익률 화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역시나 이모학 전문가님 신고가의 신입니다. 오늘도 솔루스 첨단 소재가 신고가 바톤 랠리 이어갔죠. 신고가 랠리 이어가면서 저희가 5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고요. 오늘 또 LNF는 어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어제 신고가 찍으면서 23만 3,900원으로 정말 저희 수익률 98% 가져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진 머티리얼 첨보도 또 신고가 랠리 정말 멈출 줄 모르는데요. 이 이모학 전문가님의 2차 전지주들 정말 시세가 어디까지 분출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렇게 시장과 종목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주시는 이런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 꼼꼼하게 하고 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 대응 전략들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신고가 종목, 급등하는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오늘 특별히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오늘 퀴즈를 통해서 종목까지 또 챙겨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모학 전문가님의 새빨간 종목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보이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이 링크 그냥 클릭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이모학 전문가님 얼굴 확인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거 아시죠? 생방송 50분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나 귀하게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얼굴이 또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상한가를 또 간 만큼 그러한 수익들 자랑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먼저 전에 시장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그렇죠. 할게요. 사실 오늘 시장이 6거래일 만에 양시장이 좀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이 현 선물 시장 좀 매도를 했고 오늘 시장 좀 쉬어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니면은 대밀림의 좀 시작인 건지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중요한 점은 가장 먼저 봐야 될 점은 무조건 뭐 미국 증시. 네. 뭐 글로벌 대장주죠. 우리가 종목들을 매매할 때 대장주 보면서 2등주, 3등주, 호발주를 매매하고 주도 맞아요. 업황을 분석하고 그 안에 종목을 찾듯이 일단 미증시가 견조해야만 국내 증시의 상승 기조가 또 흐름상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를 좀 먼저 좀 보면 네. 너무 좋아요. 네, 다행히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어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가득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실적 오픈이 되고 있는데 왜 못 가는 건지. 우리 쪽은 네. 조금 후달리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걸까요? 가격 편일 수 있겠는데 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이제 굉장히 조금 우리나라와는 틀리게 호실적이 나면 주가가 올라가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아무리 실적 좋게 내봐야 못 움직이죠.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은 잘 나오는데 반면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제 뭐 지정학적인 요인들도 물론 있죠. 우리가 뭐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만약에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었다면 저렇게 주가가 안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쟁에 있어서도 우리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공장지라 면 지어야 되고 네. 미국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제1의 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정부와 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황과 이렇게 좀 뭔가 합을 맞춰서 가기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한 측면들이 네. 아마도 앞으로도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확실히 좀 약할 것으로 좀 네.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잠깐 쉬어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뭔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시작일까요? 미국이 워낙 좋으니까 네.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빠지진 않을 것이다. 잠깐 보시면 네. S&P 지수가 이렇게 또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헝다다 뭐 11월에 그 테이퍼링을 한다 만다 뭐 병목 현상이 온다 만다 어떻게 됐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제 말대로 다 왔죠. 네. 네, 병목 현상 괜찮다. 일시적이다. 헝다 리스크는 아예 리스크가 아니다. 또 테이퍼링은 말씀드려요. 해야만 한다. 오히려 11월에. 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국내 증시는 그러면 네. 내가 미국 증시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애플, 테슬라 매매했으면 국내 증시가 어떻게 뭔 상관이에요. 그죠? 네. 근데 나는 삼성전자 갖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증시 많이 볼 수 없는데 네. 우리는 이제 저도 해외 주식은 안 해요. 네. 저도 송충이라 솔잎을 먹고 있는데 네. 국내 증시 이제 여러분을 팁을 하나 드리면 자 지수를 분석할 때는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네.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시가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수를 좀 왜곡하는 현상이 있어서 종목들의 흐름을 분석할 때 지수가 크게 이렇게 막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주식으로 보면 자 여기서 1050포인트라 가정합시다. 직전 고점 1050에서 거의 900선 초반까지 밀렸죠. 맞아요. 오늘도 1000포인트 간신히 또 지키는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주식에 급락이 나왔을 때 보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죠.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사실 계속 저희는 상승 랠리를 원하지만 잠깐 조정받고 이제 다시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 굉장히 불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기술적 반등은 하락폭의 3분의 1. 100포인트가 밀렸다. 그러면 반발 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빠졌는데 1000포인트가 100포인트 빠졌으면 10%가 밀린 거잖아요. 네. 지수가 이게 무슨 10%가 밀려 전쟁 났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폭의 종목도 마찬가지. 낙폭의 3분의 1 정도는 그냥 둬도 올라옵니다. 반발 매수로 들어온단 그냥 말씀이시죠? 낙폭과대로 네. 이 주식에도 자연의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줄이는 교육 때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한쪽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관성의 법칙이라면 작용과 반작용. 그러니까 공을 위에서 떨어뜨렸을 때 튀어 올라오는 힘이죠. 근데 10층에서 떨어뜨렸는데 12층까지 올라가진 않잖아요. 네. 8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층, 6층, 5층 이렇게 바운드 되잖아요. 기술적 반등이 3분의 1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근데 코스닥 지금 지수를 보면 사실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3분의 1은 넘었죠. 네. 자 보시면 1050에서 950까지 떨어져서 봅시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10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950에서 1000까지는 갔어요. 네. 3분의 1 기술적 반등은 넘어간 겁니다. 네. 3분의 2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떨어질 때는 어휴 힘들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 또 그래도 아이고 한숨 났다. 네. 좀 어려워졌죠. 네. 왜냐하면 이전까지 그러니까 1000까지 떨어졌다가 950까지 떨어졌다가 1000까지 올라올 때는 웬만하면 올라와요. 종목들이. 맞아요. 근데 기술적 반등이 끝났잖아요. 제가 3분의 1까지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2분의 1을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작용과 반전 떨어졌으면 튀어나와 올라가는 거는 한 번. 그 다음으로는 힘을 가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중에서 최근 들어서는 종목별 순환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섹터별로 굉장히 튀어가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거든요. 특히 그러면서 전문가님께서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 꼭 포트에 담아라라고 하신 만큼 저희가 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로 상한가 또 맞이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
오를 것이다. 그래도 오늘 쉬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그 재미없는 구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이게 어, 왜냐하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떨어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는 바운드가 됐기 때문에 계속 통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힘이 약해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힘이 약해집니다. 대신에 왜 힘이 들어와야 되는데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외국인 안 사요. 기관도 안 어. 삽니다. 코스닥 쪽도 보면 외국인들 안 삽니다. 네. 누군 매수 주체 개인이 사서 끌어올린 장은 정말 올해 연초같이 정말 동학 개미 운동이 있었죠. 네, 정말 겁없는 네. 개인 투자자들이 막 삼성전자를 7%에 사고 네. 현대차를 막 20%에 살 때 이럴 때 아닌 이상 거의 없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주들 흐름을 보면 여기서도 코스피에서도 뭔가 좀 답을 찾기가 애매한 상황, 그죠? 네. 카카오 네이버도 한번 이 빅테크 규제 때문에 잘 가다가 이제 엎어져 있는 상황.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무리 좋은 보약을 갖다 줘도 실적을 갖다 줘도 반도체 증설을 해줘도 뭐라고 해줘도 주가가 안 가는 상황. 그나마 현대차, 기아차가 그나마 좀 반등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 네. 볼 게 없어요. 지금 볼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의 대응 전략 또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너무 네. 좋아요. 네. 그쪽으로 포지션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전문가님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말씀 주신 거는 사실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은 좀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특히 그중에서 종목별 장세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특히나 중소형주 위주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모학 전문가님의 종목들은 정말 중소형주 위주로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가는 주도하는 종목들만 챙겨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프로필 확인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홍당무 이모학 무료라고도 입력해 주시면은 또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종목별 장세에서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 모두 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최근의 이슈들 조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들 신고가 랠리 이어가면서 정말 수익률 빠방하게 또 3거래일 만에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잠깐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가장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무슨 종목이길래 그렇게 상한가까지 간 거야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주부터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공략을 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 종목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을 때 꼭 담아라 하시면서 그중에서도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는 여러분들 꼭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가지고 오셨는데 넷플릭스 시리즈인 이 마이 네임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실려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제 오징어 게임보다는 마이 네임이다라고도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정말 네. 감동이었죠. 금요일 날 우리가 위너 11 종목을 갖고 왔었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금요일 날도 빠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면서 전문가님 박수 한번 이거 치고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19일 날 팔았거든요. 네. 네. 19일 날 고점 라인에서 정확히 매도가 잘 돼서 오. 이게 위너 11이 저희가 워낙 정직하게 하다 보니까 시가 네. 기준 갭이 18% 떴는데도 수익률이 거의 30% 나왔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4~50% 가까이 나왔던 단기 종목이고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뭐냐면 네. 이 DP는 우리나라 국내용이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위를 했지만 해외에서는 인기가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 이제 치고 올라갔던 거지. 네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이 전 세계적인 흥행 우리나라에서도 1위 그리고 해외에서도 1위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밀어넣은 게 그런 우리 국내에서는 해외에서는 계속 1위지만 국내에서 오징어 게임을 밀어냈던 게 DP.
선물 차차차였습니다. 그래요? 네. 뭐 요새 좀 거기는 다른 이제 방송사의 또 드라마인데. 네. 네. 근데 넷플릭스가 이제 오리지널만 하는 게 아니라 판권도 사오기 때문에 오. 어쨌든 오징어 게임은 다 봤으니까 이제 네. 예를 들어서 뭐 영화도 한 1000만 보면 뒤로 밀리잖아요. 네. 한 3달 지나면 그런 것처럼 이제 선물 차차차가 이제 이상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방송을 하고 4시에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네. 시간에 걸려도 좀 빠지고 이거 흥행을 못 하나? 네. 이제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린 그럼에도 네. 제가 왜 금요일 날 말씀드리냐면 주가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기대치가 없다.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간 게 없잖아요. 이게 흥행에 맞아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주가가 4천, 5천 원, 6천 원에 있었다면 위험하죠. 흥행을 해도 제로 노출. 네. 흥행을 안 하면 말 그대로 폭망. 흥행이 돼도 제로 노출, 흥행이 안 되면 폭망인데 올라간 게 없으니 어때요? 기대치도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신 흥행을 하면 이거 간다. 금요일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면 앞으로 좀 계속 봐도 될 종목일까요? 아니면은 어제 정리를 또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제가 막 이렇게 저런 평가를 하긴 뭐했지만 일단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딱 보니까 선물 차차차를 밀어내고 1등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와. 그래서 됐다. 그리고 열심히 8부작을 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나는 그냥 볼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하면서 내가 투자한 기업들 누차만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한 10,000원, 20,000원 안쪽으로 영화 같은 거 한 편 그냥 볼 정도면 먹어보고 마셔보고 입어보고 보는 네. 게 좋다. 맞아요. 현대차 살라고 우리가 뭐 제네시스 1억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넷플릭스 가입해서 한 편 보면 투자 아이디어에 굉장히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되거든요. 저도 잘 보면서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기업 자체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서 수익 실현을 했고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종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을 또 OTT 쪽에서는 오늘도 뉴가 신고가 가는 거 보셨죠? 봤어요. 네.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네, 뉴도 우리가 네. 10,000원 돌파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뉴도 계속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가도록 네네네. 할게요. 이 종목 사실 지금 변동성이 좀 큰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정리를 하고 앞으로 미디어 컨텐츠 관련도 더 좋은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저희가 수익 낼 종목들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미디어 컨텐츠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목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미디어 컨텐츠 상한가 가는 종목 바로바로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챙겨봤고요. 저희가 뉴 종목 잠깐 볼까요, 그러면? 네, 뉴가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전문가님 계속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 네네네.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5월에 굉장히 여기 고점을 찍었을 때 디즈니와 업무 협약을 하면서 재료 노출을 밀렸습니다. 재료 노출이라는 것은 테마에서는 독일 순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오세훈 시장 서울 경선할 때 돼도 재료 노출 안 되면 폭망이라 그랬죠. 됐는데 주가는 폭락했거든요. 관련주들. 네. 그런 그 사이즈가 아니라 넷플릭스 이 디즈니와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종목의 성장성이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재료 노출이 있어도 이 종목은 모멘텀이 살아난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들이 오늘은 뉴가 대장주로 갔습니다. 제가 OTT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자 스튜디오 산타를 내일 또 삽시다. 밀릴 때만 삽시다가 아니라 돌아다니시라고요. 계속 돌아다니세요. 맞아요. 순환매가 도는 만큼 사실 오르는 종목 따라다니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이러한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 오르는 종목만 쫓아가시는 방법들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뿐만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섹터 관련해서도 저희가 조금 짚어갔고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런 위너 11 종목들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로닉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문가님께서 다시 가져오신 종목인데 8월에 저희가
일주일 만에 25%의 수익을 냈었어요. 그리고 클래시스도 비슷한 섹터로 같은 섹터로 65%또 수익을 냈었는데 대단합니다. 루트로닉 굉장히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오는데 제가 피부과를 최근에 또 갔었거든요. 피부과 선생님께 전문의 선생님께 또 현장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네. 현장 좋은 자세입니다. 네. 저는 또 루트로닉과 이제 전문가님의 종목들 가지고 있는 만큼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루트로닉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효과랑 치료 측면에서 굉장히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게 마케팅적으로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케팅만 잘 풀리면 정말 이건 더 갈 수 있는 클래시스보다 저희가 뭐 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시작이 되고 노마스크 시대가 오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루트로닉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화면을 잠깐 보시면 네. 갑자기 나타난 기업이 아니라 꾸준히 미래를 준비했던 피부 미용 시장에서는 국내에서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창사 이래 R&D 비용으로 매년 10억을 벌면 1억 5천, 1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쓰고요. 직원들한테 매달 책을 2-3권씩 읽게 합니다. 와. 네, 그만큼 계속적으로 좀 말 그대로 이게 뭐 바이오 만드는 기업도 아닌데 의료 장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연구개발 R&D를 열심히 했고 말씀 방금 지금 굉장히 잘했어요. 맞아요. 영업을 잘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어느 기업이든 이 장단점이 있어요. CEO의 마인드가 보면 네네. 이것도 나중에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CEO들은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만 하는 CEO가 있어요. 오. 그러려면 상장을 왜 했어? 연구나 하지. 오. 그런 거 있거든요. 연구만 하고 주가 신경 안 쓰고 이게 주가라는 것은 주주와의 소통, 시장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IR도 안 받아. 영업도 필요 없어. 나는 이것만 잘 만들면 언젠간 나의 가치를 알아줄 거야. CEO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려면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그런 CEO가 있고 반대로 제품이고 나발이고 그냥 주가에만 관심 있는 CEO가 있어요. 그래요? 네, 매출이고 나발이고 네.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네. 야, 저거 요새 뭐 메타버스 잘 간다는데 메타버스 10억에 하나 인수해. 네. 바이오 잘 간다는데 마스크 하나 업체 인수할 수는 없나? 이런 식으로. 그런 기업은 완전 이제 쓰레기 기업이죠. 그러면 쓰레기 기업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루트로닉은 사실 이렇게 연구개발에 치중을 하는 만큼 정말 좋은 기기들, 제품들 출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맞아요. 합니다. 사실 마케팅 쪽으로만 조금 더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도 저한테 이 루트로닉에서 나오는 기기들은 꼭 사용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면서 근데 기기들이 굉장히 비싸대요. 싸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매출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루트로닉 그러면 앞으로 계속 봐도 될 종목일까요? 잠깐 또 볼까요? 네. 이번 어닝 시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요? 미용 의료기기 장비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루트로닉이 국내 매출 비중이 작고 해외에서 지금 실적이 터지면서 실적이 막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조금 의료기 업계 이런 게 있잖아요. 리베이트가. 네. 리베이트가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판관 비율이 거의 20-30% 가까이 되거든요. 가서 영업해야 되잖아요. 네. 회식시켜줘야 되고 그 뒷돈도 최근에 좀 많이 없다곤 하지만 있긴 있지요. 있더라고요. 네. 리베이트가 가장 많은 섹터라 네. 이게 국내에서는 뚫기 힘들었지만 해외에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네. 루트로닉도 보셔야 되고 볼 게 많아요. 파마 리서치, 우리의 파마 리쥬란 아시죠? 리쥬란 힐러 최근에 정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핫한 이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파마 리서치 또 하나 더 퀴즈. 저희 또 가는 종목 있잖아요. 클래시스. 그렇죠. 저희 또 65% 수익 낸 만큼 이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저희는 이것도 히든 챔프 종목에 있는 만큼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루트로닉 요 세 가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는 꼭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이 지금 코로나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 작년부터 실적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음에도 실적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과 달려가야죠. 훨씬 더 이게 실적주의자 성장주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실적주의긴 한데
성장주가 안 됐잖아요. 애매하죠. 그죠? 네. 예, 그런 것처럼 음. 실적주의자 성장성까지 담보.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 보세요. 여기서 주가가 한번 쫙 밀렸지만 많이 올라서 밀린 거는 나쁜 거 아니라 그랬죠. 기관에서 다시 매수하면서 클래시스 올려주고 있고 파마리서치 누구 거예요? 역시 기관에서 또 올려주고 있죠. 와. 21선 다 회복했죠. 루트로닉도 기관에서 싹 들어오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시장보다 먼저 21선을 회복하고 시장보다 먼저 올라가는 종목. 시장이 올라가서 따라가는 종목은 반등이 끝입니다. 이런 거 보셔야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피부 미용 기기 관련해서 앞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로 속해 있는 종목들입니다. 루트로닉, 파마리서치, 클래시스까지 전문가님께서 챙겨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러한 세 종목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여러분들 더욱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지금 3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뿐만 아니라 루트로닉까지 챙겨봤고요.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삼성코퍼레이션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신고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13% 넘는 저희가 3거래일 만에 또 종목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최근 의료주 소리 소문 없이 상승세 타고 있는데 사실 아직 이 찬 기운이 낯선 것 같아요. 예, 찬 기운이 갑자기 불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제 시장에서 겨울옷을 좀 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정말 좋은 게 계절별로 이렇게 저희한테 또 수익을 안겨주시니까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여름에 또 파세코로 40% 또 수익 가져갔고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잭시믹스로 저희가 또 여름에 또 30% 이상 또 수익을 챙겨갔었는데 이 종목 겨울주로 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띄워야죠. 네. 저도 안 달았는데 이번에는 뭐 네. 또 이제 그 잭시미스 옷도 이제는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춥잖아요. 그죠? 네, 추워요 네. 이제. 겨울주로 갈아타야죠. 아웃도어 입어야죠. 네. 아웃도어 입어야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관련해서 또 계절주들을 하나씩 저희가 양념을 갖고 오는데 이번에는 자 파세코 우리가 여기였죠? 와다닥. 근데 이런 걸 보시면 짧아요. 네. 이거 끝입니다. 이게 와다닥이 끝이에요. 그때 저희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행히. 네. 그리고 이 우리가 매매했었던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도 와다닥 이게 시세가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진짜 추워지면 이제 사시면 안 됩니다. 재료 노출이죠. 네. 그러니까 막 추워질 때 사서 막 이 우리가 한파에 팔아라. 그렇죠. 막 네. 영하로 내려갈 때 팔면 되죠. 그죠? 감성 코퍼레이션이 이렇게 좀 잘 가고 있고 이게 올해 11월에 이 왕홍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셀럽이죠. 셀럽 같이 하는 이 중국의 이제 왕홍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웨이야라고 온라인 판매가 개시 예정이 돼 있고 미국에 이제 혹시 블랙 프라이데이 하시나요? 당연히 알죠. 네. 그때 저도 직구를 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중국에도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미국의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시작되는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 주 사이버 먼데이 한 30% 40% 왕창 세일로 때려버리거든요. 유통업계가 1년 매출액 미국에서 거의 20% 가까이 이때 다 나와요. 네. 이런 것처럼 중국에서도 광군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광군제가 언제냐면 빼빼로데이. 이때 또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이거 기억만 하세요. 중국 광군제는 11월 11일.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는 올해는 11월 26일. 네. 이렇게 해서 쇼핑주들도 같이 보시고 감성 코퍼레이션도 아마 11월 11일쯤 그때쯤에 한번 또 좋은 가격에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여러분들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 있는 날까지 봐주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이무학 전문가님 이러한 정말 트렌디한 종목들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지금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이러한 계절주들 겨울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홍당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현재 화면에 보이고 있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오늘 갈 길이 많습니다. 종목까지 오늘 챙겨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시간까지 빨리빨리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의 성원으로 또 부활을 했던 그런 코너죠. 바로 이무학 전문가님의 주린이 특강 코너입니다. 뭐 주식을 시작하시는 주린이 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전문가님 오늘 주린 특강 주제 무엇일까요? 네, 오늘 주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바이오에 알아봤고 실적 시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IPO 신규 상장에 대해서. 신규 상장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규 상장이라고 하면 핫하게 떠오르고 따상. 있는 거 있죠. 네, 따상을 또 바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페이가 이제 오늘 이제 기업들에서 수요 예측이 시작이 됐거든요. 관련해서도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IPO에 대해서 굉장히 샅샅이 알아가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IPO가 사실 상장 주식 공략하시는 분들만 또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는 IPO 종목을 사실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IPO가 뭔지부터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IPO라는 것은 우리가 뭐 속칭 얘기하는 거 말로는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네. 기업에 이제 가족 경영을 했던 기업들, 뭐 지네끼리 해먹었던 회사를 이제 시장에 공개 오프닝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안 좋은 점은 다 내 보여줘야 돼요. 치부까지. 네, 뭐. 매번 공지를 또 올려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들어와서 다시 상장 폐지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요? 공개 매수를 해주고 뭐 이건 나중 얘기지만 너무 막 주주들한테 시달리면 그냥 에이 다시 접어야겠다. 여기 못 해먹겠다고 나가는 기업들도 있는데 네. 뭐 그건 나중 얘기고 어찌됐든 간에 IPO는 여러분들 그냥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매매하는 시장은 무슨 시장이죠? 현물 시장이죠. 유통시장. 네네, 유통시장. 우리는 있는 주식을 유통하잖아요. 네네. 사고 팔고 10년이든 20년이든 어쨌든 샀으면 팔 거 아닙니까? 네. IPO는 발행시장입니다. 맞아요. 네. 없는 거를 주식을 발행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개를 일단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이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 이 차이점을 왜 알려드리냐면 이쪽에는 유통시장의 선수는 누구예요? 저 있잖아요. 네. 이무학 전문가님 유통시장의 대장이시죠. 프로잖아요. 네. 네. 발행시장의 선수는 따로 있어요. 기업들 아닐까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죠. 네. 최대주주부터 시작해서 네, 자사주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업 관계자들, 우리 사주조합부터 시작해갖고 IPO, 주관사, 상장사부터 시작해서 잠깐 보시면 네. 여러분들 공모를 그러니까 메이드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주관사라고 해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발행 시장에서의 이제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네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대표 주관사가 대신증권이고 공동 대표 주관사가 신한금융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시집가는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주관사들이 중매쟁이들입니다. 그러면 신수를 멀끔하게 해서 가야겠네요. 제일 예쁘게 하고 오죠. 네. 신부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이 중매쟁이들은 결혼이 잘 성사돼야 수수료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몇 평에 살까? 공모 예정 금액이 있고, 뭐 우리는 뭐 공모 예정가, 우리는 아이를 얼마 낳을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계획을 쫙 세우는 게 이제 IPO입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일, 뭐 상견례 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청약 예정일, 그래서 이제 상장이 딱 되는 요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이게 뭐 카카오페이가 지금 수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모여요. 개인은 못 가고 네네. 전주들이 모여서 그 해외 투자자들 개인 뭐 기관 투자 그러니까 이 슈퍼 큰 손들이 모여서 너 얼마나 살 거야? 네. 이거 뭐 얼마 우리는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판도를 레이스를 거는 거죠. 경매하듯이 레이스를 겁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고 그리고 상장을 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있는데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청약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개인 투자들이 할 수 네. 있는 건 청약밖에 없어요. 네. 청약- 어쨌든 발행 시장도 저희가 사실 잘 활용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모주 청약을 들어가는데 사실 주변에 보니까 뭐 얼마씩 들어갔다 해도 한두 주 혹은 5주, 10주 이렇게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화면을 보시면 네. 자 SK바이오팜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따상의 원조 네, 아시다시피 이 작년 7월에 상장을 해서 따상 네. 상상을 가면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와 이런 네. 게 다 있나라고 할 정도의 이 말 그대로 붐을 일으켰었던. 네, 핫했던 종목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1억을 넣었는데 한 3주? 맞아요. 그렇게밖에 받지 못 못하니까 받아요. 저희는 사실 발행 시장에서 유통 시장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미 따상을 간 종목인데 그때 또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쵸. 그때 그때 1억 넣었는데 한 200만 원 사지니까 맞아요. 그거 돈 갖다가 애따 하고 모르겠다 하고 사버린단 말입니다. 네. 어차피 살라고 그랬던 거 못 네. 받았으니까 아이씨 나도 따상 한번 먹어봐야지. 근데 실질적으로 잠깐 볼게요. 여기서 제가 왜 이 화면을 보여드리냐면 SK바이오팜의 공모 주가는 6만 5천 원입니다. 네. 이 종목이 26만 9,500원까지 올라갔지만 자 26만 9천 원에서 박살이 났죠. 지금 고점 대비 63%가 밀렸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에서. 와. 반토막이 더 난 거예요. 고점에 사신 분들은 1억 투자했으면 지금 400만 원도 4천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짜증나는 거 보여드릴까요?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직도 53%가 수익이에요. 공모 주가 6만 5천 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빠졌는데도 사실 공모가에 매수만 한다면 사실 이렇게 오르는 거잖아요. 발행 시장 그 프로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 우리는 유통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통 시장이라 네.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도 이런 현상을 보일까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아주 스틸입니다. 아주 스틸. 자, 이 종목도 공모 주가가 15,000원이었습니다. 네. 자, 이거 따상을 거의 갔다가 밀렸거든요. 지금 쫙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도 고점 대비 반토막이에요. 39,000원에서 오늘 많이 빠졌네요. 50%. 근데 공모가 대비해서 아직도 29% 수익입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폭과대주라고요? 또 볼까요? 현대중공업 아시죠? 얼마 전에 상장했죠? 9월 달에 공모 주가 6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해서 25% 밀렸죠? 네. 공모가 대비 아직도 67% 수익입니다. 이게 과연 낙폭과대주를 올릴까요? 아니면 아직도 수익이 67% 나 있으니 빠질까요? 사실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풀어지는 그런 날짜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호예술은 네. 풀리지만 뭐 그것 때문에 확 밀리는 밀리진 경우는 않아요. 그런 건 이제 우려감으로 이제 네. 빠지는 거고 이제 그 음. 물량 나올 때 더 빠지기도 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 이미 이 종목을 장중에 유통시장에서 산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손실이지만 애초에 산 사람들은 67%나 수익이 나 있다. 하한가를 오. 두 방 때려도 수익이란 말입니다. 네. 이게 이런 그렇다면 주가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겠네요. 누구 좋으라고요? 개인 투자자를 수익 내주라고 이걸 올려줘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IPO 관련해서 어떠한 전략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공모주로 받지 못한다면 접근하기는 사실 지금 차트로 봐서는 너무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폭탄을 사는 거예요. 폭탄을. 아, 잠깐 볼까요? 또 볼게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좋아하셨죠? 네. 고점 대비 36% 밀렸습니다. 카뱅 하면서 그죠? 아직도 공모 주가 대비해서 53% 수익이에요. 이 종목 이따 나중에 이번 달 다음 달 5만 원 가도 그네들은 30-40% 수익입니다. 오, 계속 볼까요? YM텍 고점 대비 41% 밀렸지만 공모 주가 28,000원에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잖아요. 상장하고. 이렇게 밀렸는데 공모가 차면서 아직도 45% 수익입니다. 사실 우리가 발행 시장을 잘 활용해서 수익을 이렇게까지 내면 좋지만 사실 그만한 큰 금액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이상 저희가 뭐 기업들 아니면 관계자들의 사실 휘둘릴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IPO는 우리가 발행 시장을 좀 공략하지 않는 이상 유통 시장이 넘어왔을 때는 공략을 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모주 충약을 넣었는데 지난번에 이 크래프톤이 그랬죠. 크래프톤이 네. 왜 이렇게 이번에 많이 주지? 어. 왜 저번에 보니까 한 주밖에 맞아요. 안 줬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안 가잖아요. 네. 내가 공모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은 이미 안 좋은 주식입니다.
기관 애들이 얼마나 야갔는데요. 걔네들이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량 풀어준 거죠. 네. 너네 가져라 그냥. 난 이거 안 먹을란다. 그거 이제 개미들이 받아다가 또 더 줘도 뭐라 그래. 네. 여러분들이 내 손에 공모를 많이 받았다. 그 주식은 안 가는 주식이고 발행 주식을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을 산다. 10분의 9는 폭락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상장 주식들은 여러분들 굉장한 트레이더의 영역이고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그 어떤 종목이든 간에 웬만하면 보여도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IPO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공모주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또 주의를 주신 만큼 여러분들 이러한 유통시장으로 넘어오는 이런 IPO 종목들 유의를 해서 매매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바로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생생한 퀴즈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님이 주시는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노란톡에서 종목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생생한 종목 퀴즈 맞춰야 하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최근에 이슈되는 2차 전지 섹터를 특집으로 종목들을 좀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수익률 화면 준비가 됐을까요?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대단합니다.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이어가는 종목인데요. 어제 신고가 랠리 이어갔던 종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어제 신고가 가면서 현재 98%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첨보도 어제 또 신고가 랠리 이어가면서 일진 머티리얼즈 47% 가까운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솔루스 첨단 소재가 신고가 랠리 또 이어가면서 수익률 51% 챙겨가고 있는데요. 이모학 전문가님 정말 신고가의 신입니다. 이러한 2차 전지 특집과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러한 퀴즈 정답까지 맞춰가 주시면요. 종목도 맞춰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별다방 쿠폰까지 드릴 예정이니까요.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니까요.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현재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9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채널 고정! 네, 수요일 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모학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새롭게 신설되는 코너입니다. 생생한 퀴즈 시간인데요. 이모학 전문가님께서 매번 정말 트렌디한 종목으로 가지고 오고 계시고요. 우리 계좌 정말 빨갛게 만들어주시는 장본인이십니다. 특히 최근에 2차 전지 미디어 콘텐츠 섹터들로 우리 계좌 더욱더 빨갛게 만들어주셨는데 월요일에 또 상한가 갔던 종목이죠. 바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처럼 오늘도 생생한 종목들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급등할 수 있는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과 함께 종목들 맞춰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요. 이러한 이모학 전문가님의 상한가 가는 급등하는 종목들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퀴즈 첫 번째 퀴즈 내주실 준비 되셨나요? 네, 한번 가보죠. 네, 저도 맞출 준비 됐습니다. 얼른 내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여우고개처럼 하나하나씩 이제 종목의 이 양파 껍질을 하나씩 빼가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계속 위너일레븐 종목을 막 계속 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치면 그냥 와서 식사하고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수동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조금 찾아보시고 공부하시고 같이 참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뭐 다양한 상품과 경품과 더불어서 좋은 종목들, 물론 우리의 목적은 매매에서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빨리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빨리 벌 거 갖고 왔으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종목이 궁금합니다. 빨리 알려주세요. 네. 자, 힌트 첫 번째 일단 시세부터 가겠습니다. 2021년 1월 달 시세고요. 2021년 다 올해입니다. 작년 거 제가 갖고 왔겠어요. 그죠? 이 한두 달 만에 이렇게 141% 났다고요? 그렇죠. 여기 구간에서 원래 2001년도 장도 좋았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그냥 움직여 버리죠, 그죠? 아니 더 눈에 띄는 건 사실 7, 8월에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시장을 이겨가는 종목인가요? 그렇죠. 탄력이 여기는 굉장히 좋네요. 상한가는 없지만 추세로 밀어 올렸죠. 와, 여기는 추세는 짧지만 상한가가 있죠, 그죠? 네, 일단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와. 네, 추세가 있든 시세가 있든.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최근에 그러면 좀 핫한 섹터인가요? 아, 그렇죠. 자, 다음 네. 화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 보시면 여러분들 요새 자이언트 스텝이랑 넥스트, 확장 현실 XR이라는 게 메타버스 관련주요? 그렇죠. 메타버스에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네네. 여러분들 잠깐 또 볼까요? 이 메타버스에 꼭 필요한 이 AR 글래스 이거를 얘네가 좀 만들어 이게 정부에서 납품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는 자이언트 부분이거든요. 스텝 종목은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자이언트 스텝 넥스트의 뒤를 이을. 어, 네, 걔네들은 너무 올랐잖아요. 굉장히 주가 흐름 최근에 음. 너무 좋았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처럼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네. 걔네들은 아직까지는 뭔가 레퍼런스가 없는데 음, 얘네 이 기업은 정부와 손을 잡고 네. 이거를 100억 정도 되는 이 과제를 지금 정책적으로 수행해 왔고 이게 되면 군 여기 보시면 네. 군부대에 먼저 납품을 할 거거든요. 실체가 오.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XR 확장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상 현실이 있고 증강 현실이 있어요. 이걸 네.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이걸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쳐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가상 현실은 여러분들 뭐냐면 요런 거 머리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놀이동산 가면 88 열차를 너무 구식인가? 88 열차 맞나요? 뭐라 그래야 되지? 천국 열차라 그래야 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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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그 열차를 타고 네. 막 돌잖아요. 근데 요새 뭐 놀이동산 가면 한 5천 원 주면 머리에 그냥 쓰고 이러고 있으면 막 돌잖아요. 무슨 열차인지 알 것 같아요. 놀이동산 가면. 네네. 그러니까 너무 있습니다. 이게 가상 현실입니다. 가짜잖아요. 근데 진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저도 뭐 큰 박스에 들어가서 이 안경을 끼고 봤는데, 정말 스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증강 네. 현실이 뭐냐면 가상 현실이 이제 가짜고 증강 현실은 진짜예요. 이거는 머리를 다 뒤집을 필요 없어요. 네. 안경을 쓰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드래곤볼 보셨나요? 그쵸. 드래곤볼에 보면 옛날에 스카우터 딱 있잖아요. 네. 탁 끼면 전투력 띠지직 나오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 진짜 지금 제품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지금 여기 사진 보여주셨던 이게 바로 그 제품인가요? 이게 이제 이 네. 메타버스 기원을 통한 이제 XR 확장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즉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뭐예요? 메타버스가 뭐죠? 가상 현실 속에서 정보를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네. 우리가 가상에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장점들을 모아놓은 제품들을 만들어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이 안경을 쓰면 뭔가 가상으로 왔다 갔다 정보들이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제 눈에 보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제품이 벌써 나왔어요. 벌써 출시가 됐어요? 페이스북 자회사 네. 오큘러스라는 기업이 지금 독주입니다. 음.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 애플이 독주했던 것처럼 이 현실 쪽에서는 이 글라스 쪽에서는 오큘러스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애플이 가만히 있나요? 애플이 또 요거를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장이 오큘러스의 독점 체제가 아이폰이 개화돼서 삼성이 등장하고 막 스마트폰이 개화됐던 것처럼 지금 오큘러스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애플이 끼어들면서부터 판이 커지는 거거든요. 오큘러스가 뭐 작은 기업이 아니에요. 얘도 페이스북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네. OTT도 뭐 넷플릭스를 포함해서 뭐 디즈니도 하고 전 세계 이 애플 TV도 있고 큰 기업들이 다 하는 것처럼 맞아요. 이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좀 되면 XR 이 증강현실이 아마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것처럼 굉장히 순식간에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메타버스 하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트래픽, 데이터. 데이터. 네. 그러니까 속도, 그러니까 이 모든 데이터들을 빨리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애들 장난감이 아니잖아요.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그런 트래픽을 갖고 있으려면 통신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5G 네. 이런 그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떤 기업? 셋탑박스나 수신기를 만들었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좋겠죠. 좋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알려주신 종목 굉장히 궁금합니다. 정말 페이스북에서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메타버스 관련주도 올라올 것 같은데 정보기관에 또 납품하는 기관이고 실체까지 지금 현재 만들어낸 종목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정답 맞춰주시고 여러분들 다 별다방 쿠폰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거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요.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가장 유망한 종목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고 내일 밤 9시에 저희 또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